자,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오, 뺨을 스치는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 이상하게 상쾌하네요. 눈앞에 펼쳐진 저 끝없는 하얀색 목장 울타리. 여기가 어딘지 딱 짐작이 가시죠?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국 켄터키주 페이옙 카운티 이 말목장 지대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Bike the Bluegrass라는 크리에이터가 공유한 라이딩 영상, 그리고 GPX 파일, 또 이걸 처리한 A사의 라이달 기술 백서입니다. 이 자료들로 이 가상 라이딩이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근데 시작부터 다리에 약간 부하가 느껴지실 거예요. 화면상으로는 거의 평지 같은데 데이터로는 지금 약 1% 정도의 완만한 오르막 구간이거든요. 바로 이 미세한 차이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 확실히 그러네요. 힘이 살짝 더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소스를 좀 보니까 이 코스가 총 길이가 12.33km, 누적 상승 고도는 105m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105m면 이게 대략 30층짜리 아파트 높이잖아요. 이걸 한 25분에 걸쳐서 아주 완만하게 오르내리도록 설계한 거군요. 그렇죠. 숨이 턱까지 차는 그런 급경사는 없는데 계속 페달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절묘한 난이도 같아요. 맞아요. 전문 사이클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켄터키의 핵심 풍경을 만끽하면서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도록 딱 최적화된 코스죠. 지금 길 양옆으로 보이는 이 광활한 초원지대 있잖아요. 네네. 여길 블루그래스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봄에 피어나는 풀이 약간 푸른빛을 띄어서 붙은 별명이래요. 세계적인 경주마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 저기 말 몇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네요. 인기척에 놀랐나? 고개를 들어서 저희 쪽을 빤히 쳐다보는데요. 근데 이 코스를 만든 Bike the Bluegrass라는 크리에이터. 이분은 대체 누굴까요? 소스를 보면 그냥 평범한 자전거 애호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인 수준의 코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가상 라이딩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거든요. 생태계요? 네. 바이크 더 블루그래스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사실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수만 명이요? 정말요? 네. 이분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네 코스를 직접 달리면서 영상이랑 GPS 데이터를 기록해서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재능 기부로 시작된 문화인데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사용자 생성 컨텐츠, UGC 생태계가 된 거죠. 그럼 이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순순히 그냥 자부심이나 공유의 기쁨으로 하는 건가요? 초기에는 후자에 가까웠는데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코스를 만든 크리에이터한테 소정의 보상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료 아이템 판매 수익을 좀 나눠주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아예 전문 장비를 갖추고 거의 직업처럼 활동하면서 고품질 코스를 만들고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와, 누군가의 취미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고 그게 다시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겁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그냥 운동 앱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유튜브처럼 창작자 경제가 딱 자리 잡고 있었군요. 아, 그렇다면 이 코스의 현실감은 이 크리에이터가 엄청 비싼 특수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인가요? 도로의 미세한 질감이나 경사 변화가 너무 생생해서요. 영상 품질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현실감의 진짜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특히 그 소스에 명시된 라이다 기술로 업데이트된 고도 프로필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라이다요? 그거 보통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최첨단 건설 현장에서 쓰는 3D 스캐닝 기술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개인이 만든 자전거 코스 데이터에 적용을? 아니, 개인이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네, 정확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크리에이터가 직접 라이다 장비를 들고 촬영한 건 아니고요. 그럼요. 플랫폼 회사가 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GPS 기반 데이터를 올리면 회사가 항공 라이다 데이터나 자체적으로 측량한 고정밀 지리 데이터를 써서 해당 경로의 3D 지형 정보를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다시 만들고 기존 데이터를 보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밑그림을 그리고 플랫폼이 최첨단 기술로 채색을 더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협업 방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GPS 기반 고도 데이터만 썼는데 여기에는 오차가 꽤 있었거든요. 어떤 오차요? 예를 들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GPS가 다리 아래 강바닥 고도를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십 미터를 급강하하는 것처럼 저항이 확 풀려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버그가 있었죠. 평지를 달리는데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듯한 저항에 걸릴 때도 있었고요. 와, 상상만 해도 어색하네요. 운동 흐름이 완전히 끊겼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서 지형 자체를 정밀하게 스캔하니까 그런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도로의 미세한 오르막, 내리막, 심지어 도로 표면의 작은 굴곡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내죠. 지금 당신이 페달을 밟을 때 다리에 전해지는 저항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언덕처럼 아주 점진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엄청난 몰입감은 한 개인의 애정과 거대 기술 기업의 투자가 만나서 이뤄낸 결과물이네요. 근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현실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냥 뭐 적당히 비슷한 느낌만 줘도 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 가상 피트니스 시장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더 깊은 몰입 경험을 제공하느냐. 이게 사용자를 묶어두는 핵심 열쇠, 즉 락인 효과를 만드니까요.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소리치는 거 따라하는 그런 경쟁 서비스랑은 근본적인 차별점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으로 여행을 보내준다, 뭐 이런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전략이죠. 이 하얀 울타리, 광활한 초원, 저 멀리 보이는 마구간 같은 풍경들이 그냥 배경이 아닌 거예요. 이 풍경 자체가 사용자가 매달 구독료를 내고 구매하는 핵심 상품인 셈이죠. 결국 라이다 기술에 대한 투자는 이 상품의 품질을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높여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코스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뉘엿뉘엿 넘어가는 겨울 햇살이 목장 전체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약 25분간의 짧은 라이딩이었지만 마치 켄터키 시골길을 따라서 긴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모든 길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 직접 그곳에 가서 땀 흘리면서 여행하는 그 고유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닐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딜레마죠. 디지털 투리즘이나 대리 여행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는데요. 이 경험이 실제 여행을 대체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현지의 냄새, 음식,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같은 요소들은 재현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체가 아니라 확장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신체적인 제약이나 경제적인 이유, 시간 부족으로 켄터키에 직접 와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술은 난생 처음 켄터키의 풍경을 체험할 기회를 주잖아요. 실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답사해보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평생 가볼 수 있는 곳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술은 인류가 가진 경험의 총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경험의 민주화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누군가의 전유물이었던 특별한 장소에서의 경험을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마지막 내리막 구간입니다. 페달을 젓지 않아도 자전거가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네요. 뺨에 씻히는 바람이 아까보다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한 개인이 공유한 애정어린 기록이 정밀 측정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생생한 체험을 선물하는 것.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풍경 보려면 비행기 타고 차 렌트해서 직접 와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히말라야 산길이나 프랑스 포도밭길을 내 방에서 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페달을 멈춥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빠르게 뛰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잦아들고 뼈에 스쳤던 켄터키의 상쾌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의 감촉이 여운처럼 남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오늘은 켄터키의 한 시골길을 달렸지만 이 데이터와 기술은 지구상 거의 모든 길을 당신의 거실로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득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런 가상 경험이 실제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다면 미래의 우리는 여행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게 될까요? 물리적인 공간 이동만이 진정한 여행일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느끼는 감각과 감정 자체가 여행의 본질일까요?